지은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손에 쥔 편지를 구겼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한마디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인 혜진을 사랑했다. 혜진은 30살, 지은의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그들의 관계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점점 깊은 감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가라고 했다. 지은은 그날 밤 짐을 챙겨 혜진의 아파트로 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가 여자를 좋아한다던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법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혜진은 지은보다 강했다. 그녀는 이미 가족과 단절된 상태였다. 5년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후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도 그래야 해,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아버지의 조용한 응원이 그리웠다. 한 주 후,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다. 지은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상사는 은근히 압력을 줬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그녀의 대답에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날 퇴근 후 지은은 혜진에게 말했다. 나 그만둘까 봐위.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싸워야 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혜진은 아이디어를 냈다. 결혼식을 해보자. 우리만의. 이 지은은 놀랐다. 결혼. 법적으로 안 돼.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법이 안 된다고 사랑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스스로 증명하자. 그 계획은 위험했다. 지은의 가족이 알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날 터였다. 하지만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 드레스는 간단하게, 반지는 서로 맞춰 샀다.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내적 갈등을 느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가족을 완전히 잃을 텐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옛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너 미쳤어.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하지만 혜진은 무시했다.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입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다. 지은의 여동생 수민이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보내셨어. 수민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가 보낸 건가?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모르셔. 내가 몰래 왔어. 언니 행복하길 바래.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결혼식은 시작됐다. 혜진과 지은이 서약을 교환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게. 친구들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가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미쳤냐? 당장 그만둬.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저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지은은 혜진의 품에서 울었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대표님 방으로. 이 대표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 규정상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이건 너무 나갔어. 해고 통보야.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식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예상치 못했다.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녀의 항변에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래?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사무실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실업자가 된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혜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버틸게. 너는 새 일자리 찾아. 하지만 혜진의 상황도 나빴다. 그녀의 상사는 은근히 압력을 줬다. 혜진 씨, 요즘 지은 씨와 가까운가 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혜진은 대답했다. 제 개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과거 회사가 떠올랐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긴장됐다. 한 번은 솔직히 말했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면접관의 표정이 굳었다. 불합격 통보가 왔다. 왜 솔직히 말했어?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숨기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친구들마저 멀어지기 시작했다. 옛 대학 동창 모임에서 그녀를 피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우리도 가족이 있어. 그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밤마다 자책했다. 내가 왜 혜진을 만났을까?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혜진을 보면 그 생각이 사라졌다. 혜진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한편 지은의 가족 내 분란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수민에게 화를 냈다. 내가 왜 거기 갔어? 언니를 더 망치게. 수민은 반박했다. 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왜 이해 못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지은은 수민에게서 가족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매일 울어. 아빠는 말도 안 해.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가족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처음엔 포기하려 했어. 부모님 때문에. 그녀는 25살 때 첫사랑을 했다. 여자친구였다. 가족이 알게 되자 강제로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변했어. 더 강해졌지. 지은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사회 모임에 나갔다. LGBT 커뮤니티 모임이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결혼식 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모임 후 혜진이 말했다. 조심해야 해.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됐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그녀의 결혼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해.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정신병자. 지은은 그걸 보고 무너졌다. 혜진은 그녀를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우리를 해치려 하면. 그날 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에 낙서를 했다. 변태 나가.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게 그들의 선택의 대가였다. 혜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싸워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싹텄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냥 장난일 수 있어. 경찰의 말에 혜진은 화가 났다. 장난. 이건 증오 범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 관련 법은 미비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혜진의 수입으로 버티는 생활이 시작됐다.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혜진은 함께니까 괜찮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혜진도 압박을 느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동료들이 피했다. 혜진 씨, 지은 씨랑 헤어지는 게 어때? 한 동료가 조언했다. 혜진은 웃으며 돼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지은의 가족이 움직였다. 어머니가 혜진의 집으로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혜진 씨랑 헤어지면 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해 못해요? 저 혜진 사랑해요.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혜진이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혜진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그 대치 속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그녀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저 못 돌아가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그 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수민만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힘내.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일부는 지지했다. 용감하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한국 문화 파괴자, 자녀 교육의 해로워에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우울증에 빠졌다. 혜진은 그녀를 데리고 상담소를 찾았다. 도움이 필요해, 상담사는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에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동성애자라. 그리고 행복하다. 글은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늘었다. 혜진의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고객이 항의했다. 그런 사람과 거래 안 해. 상사는 혜진을 불렀다.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 혜진은 거부했다. 왜요? 제 능력 때문인가요? 상사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다. 좋아요. 나갈게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시작하자. 지은은 놀랐다.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혜진은 사랑을 위한 선택이야 라고 답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 위치, 그리고 사회적 시선. 카페 오픈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은의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이 커졌다. 아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가 아파. 병원에 있어.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누워서 말했다. 내 탓이야.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내 선택이 가족을 망쳤어.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질까?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왜? 지은은 가족 때문이야 라고 답했다. 이 갈등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혜진은 지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헤어지자고? 그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아프셔. 나 때문에.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핑계야. 내가 두려운 거지. 그들의 싸움은 처음이었다. 혜진은 집을 나갔다. 생각해봐. 지은은 혼자 남아 자책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그녀는 내적 투쟁을 했다. 사랑을 포기하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행복할까? 수민이 말했다. 언니, 엄마도 변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혜진을 찾았다. 미안해. 헤어지지 않을게. 혜진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카페는 문을 열었다. 이름은 자유의 집. 손님들은 서서히 늘었다. LGBT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시작됐다. 보수단체가 카페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동성애 반대, 지은과 혜진은 경찰을 불렀다. 이건 자유 침해예요. 경찰은 시위를 막았지만 카페의 평판은 떨어졌다. 손님들이 줄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혜진은 안 돼. 이게 우리 싸움의 일부야 라고 답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페에 소문 들었어. 그만둬. 지은은 엄마, 왜?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걱정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엄마, 한번 와보세요.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왔다.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다. 혜진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모두 놀랐다. 어머니는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이 변화는 지은에게 큰 힘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나는 인정 못해.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동성 커플의 도전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과 혜진은 수락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들의 말이 방송됐다.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반발도 세졌다. 온라인 해킹이 일어났다. 카페 웹사이트가 다운됐다. 혜진은 누군가의 짓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보안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성장했다. 이제 두렵지 않아. 고조되는 긴장 속 혜진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혜진의 첫사랑이었다. 지은 때문에 힘들지? 나랑 다시 시작하자. 혜진은 거부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 여자는 지은에게 접근했다. 혜진은 나를 아직 사랑해.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혜진은 믿어줘 라고 말했다. 이 배신 같은 상황이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대면했다. 혜진을 포기해 옛 연인은 떠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카페는 회복됐다. 지지자들이 모금 캠페인을 했다. 사랑을 응원해요. 돈이 모였다. 지은과 혜진은 안도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는 카페에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아빠, 왜 이제 와서?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설득했어. 하지만 혜진은 안 돼. 지은은 화가 났다. 혜진 없이 저 없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까? 그 대화는 길었다.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을 때 친구를 잃었어. 비슷한 이유로 지은은 놀랐다. 아빠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두려웠어. 이 고백이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아버지는 천천히 변했다. 시간이 필요해.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다. 지은과 혜진의 이야기가 촉매가 됐다. 그들은 강연을 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한 번은 시위 중 폭력이 일어났다. 혜진이 다쳤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병원에서 혜진은 말했다. 후회 안 해. 너와 함께라서. 시간이 흘렀다. 카페는 번창했다. 가족은 화해했다. 어머니가 카페에 자주 왔다.
아버지도 가끔. 수미는 언니들 멋져라고 말했다. 지은과 혜진은 더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증명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사회는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마지막으로 그들의 여정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